안녕하세요. 지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길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이 덥네요. 네, 엄청 덥네. 지금 5월 거의 한 20 돼가죠? 그죠?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뭐 저번 주에 엄청 다 바쁘셨을 거고, 그죠? 저도 엄청 바빴어요. 거의 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전만 한 것 같은데 계속 운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잠깐 휴가를 내고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상품 등록 시간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하는 곳인지 막 그런 걸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간략하게 소개하고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죠. 말이 엄청 꼬이네 오늘. 네. 다비드 린님 안녕하세요. 코리아 트랜스퍼 서비스님 안녕하세요. 영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에이스페이님 안녕하세요. 정윤피님 안녕하세요. 홍콩 흐림님, 정케이님, DOD 네 안녕하세요. 뭐 채팅창을 안 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안 치셔도 됩니다. 네, 인사를 좀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인사 남겨주시면은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뭐죠? 다비드예요, 네이비드예요. 또 리가 있고 림이 있네요. 같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아이디 번갈아 치면서 오는 건 아니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상품 등록 시간인데 뭘 할까 하다가 항상 추천을 받으면 아이템 빨리 얘기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 아이템 기준으로 이제 즉석에서 막 상품 등록 이런 것 좀 해봤는데 오늘은 제가 전달해야 될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즌이죠. 낚시용품이 워낙에 뜬다 그래서 뭐 등산이나 캠핑은 다 아시는 부분일 거니까 낚시 쪽으로 해서 뭐 낚시 의자, 캠핑 의자 좀 이런 것들 비교하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낚시 의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구자이님 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 킴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 항상 메모장을 이렇게 켜놓고 상품 등록을 해야 된다 얘기 드리죠. 왜 그러냐? ESN 플러스의 로그인 시간이 또 고맙게 3시간으로 연장됐죠? 그죠? 등록하다가 이제 끊기신다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원래 1시간의 리밋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정됐죠. 그리고 그거를 탈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탭을 옮기면서 시간을 리셋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기는 했었는데 그거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대를 늘려진 거는 뭐 괜찮다. 3시간 안에 한 개의 상품 등록을 못 한다? 그러면은 조금은 애매하죠. 연습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3시간 안에는 충분히 상품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메모장을 꼭 꺼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 이런 내용이죠. 각 항목이 있어요. 항목 카테고리 처음에 가면 등록하실 거고 그 다음에 상품명도 작성하실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상품 가격 넣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이렇게 뭐라 그래 확장 노출? 뭐라고 하나요 이거를 쿠폰이 적용돼서 이제 추가 노출되잖아요. 긁혀서 크롤링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뭔가 이제 판매자들이 적정하게 부르는 뭔가 용어가 통일되지는 않은 네이버 노출되는 가격 비교에 다나와도 그렇고 에누리도 그렇고 이런 것은 이제 자동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쿠폰이 조금 적용돼요. 보통 이제 6에서 7% 이런 것들을 생각한 이제 상품 가격이냐 그리고 내가 어디를 기준으로 가격을 먹였을 때 전체 사이트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품 가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오늘 설명할 거고 이 부분도 설명해요. 거의 오늘은 이 두 가지가 거의 맹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 설명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이제 썸네일 작성 1000에 1000짜리 뭐 아시죠? 상품 이미지라고 부르는 건 뭐 썸네일이라고 하니까 저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썸네일 정사각형의 이미지 1000에 1000짜리 준비하는 거 뭐 이 정도는 뭐 굉장히 쉽죠. 그렇죠? 여기서는 보통 이제 물어보시는 게 단순해요. 여러 개를 넣어야 되냐, 한 개만 넣어야 되냐, 뭐 등등 물어보면 지마켓 옵션은 한 개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개 넣으면 이제 좋죠. 그죠? 여러 이제 상품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네,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 860에 뭐 세로 2580 이런 내용이니까 이건 뒤에 가서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출고지, 배송지 주소는 이제 출고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반품지 주소는 당연히 이제 입고되는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반품지는 따로 이제 입력을 하는 거 당연히. 그 다음에 배송 비용을 얼마에 책정하고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광고들을 있기는 있어서 그 영역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도 좀 하고. 그리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예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미리미리 좀 적어놔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이걸 안 적어놓으니까 그때 적으려고 하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에 뭐 별도 표기, 하단 표기, 상세 페이지 참조 이런 것들 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막 진짜 넣는단 말이에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다양한 상품을 팔죠. 보통은 이제 브랜드 상품을 파시는 분, 비브랜드를 파시는 분, 그 다음에 브랜드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애매한 비브랜드인데 내가 이제 이미 이름을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브랜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제 남들이 잘 모르지만 그래도 브랜드화 시키고 있는 상품들 뭐 이렇게 해서 세 분류로 이제 세 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정 부류를 설명한 거는 올해 1월에 이미 설명을 했고 브랜드 관련한 거 그 이외의 것들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월, 3월, 4월 하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브랜드를 취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1월에 했던 상품 등 라이브를 좀 참고하시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뭐 나는 브랜드는 상관없다 하면 2, 3, 4월 같이 보시고 오늘 거 보시면 뭐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오늘은 카테고리랑 상품명이랑 그다음 상품 가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보시지 않아도 된다. 브랜드를 취급하시는 분들만 1월로 가라. 이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방송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2시에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해두시면 저희가 연락을 라이브를 킴과 동시에 이제 알림이 가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우리 G마켓 페이지에 보면 판매자 교육센터 있죠, 그렇죠? 어디냐면 화면은 제가 조금 이따 돌려드릴게요. G마켓에 이렇게 와서 아래쪽에 쭉 내려보면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판매자 교육센터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제 여기에서 유튜브 바로 가기 이거 가셔가지고 이제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되고 나는 좀 구독은 아직 좀 보다가 할래 라고 하면 이제 수강 신청 바로 가기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신 차장님이 매 1시간 1시 30분이죠. 매 2시간 이제 2시에 시작하니까 1시 30분에 이걸 신청하는 분들 대상으로 해갖고 이제 문자 알림을 싹 날려드립니다. 그럼 그때 이제 들어오셔갖고 같이 수강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이제 동시 스트리밍이 진행이 되니까 뭐 여기서 보시든 유튜브 가서 보시든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해서 보시든 저희가 그물망은 굉장히 넓게 펼쳐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들어오셔갖고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낚시용품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네이버 광고에서 찾아봤어요. 낚시 의자는 도대체 얼마의 조회수를 갖고 있나. 항상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낚시 의자를 하면 야 그거 캠핑 의자랑 좀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캠핑 의자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25,000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254,000. 근데 보통의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캠핑 낚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카테고리가 어떻게 보면 대분류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캠핑 쪽으로 등록해갖고 그냥 낚시까지 녹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씩 이제 낚시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 형태로 뭔가 취미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하면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등산 갈 때 처음에 갈 때는 장비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내가 원래 신던 가벼운 운동화에 그냥 면티 입고 가잖아요. 근데 가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거 다음에 이러고 오면 진짜 큰일 나겠다. 높은 산은. 그래서 이제 등산화 사고 그다음에 기능성 이제 땀 배출 잘 되는 기능성 그런 의류를 사잖아요. 그거 똑같아. 그리고 얼굴 타는 거 싫으니까 막 캡 사고 그다음에 막 이런 거 막 수건 같은 거 두르고 막 이런 것처럼 낚시 역시도 처음에는 뭐 그냥 뭐 남의 장비 빌려 쓰거나 그냥 아무 의자에 앉아서 하지만 장시간 하다 보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앞에 이렇게 좀 거리가 있고 팔걸이는 또 돼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누웠을 때 리클라이너가 또 돼야 되는지 등등등. 그래서 뭔가를 하기 시작해서 취미로 시작했을 때는 크게 비용이 안 드는데 이 취미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다 보면서 뭔가 장비가 굉장히 훌륭해지죠. 그쵸? 모든 건 장비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 관련해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초보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는 상품들, 쭉 팔아야 되는 상품들이니까요. 그런 것들 기준으로 맞춰갖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낚시 의자 시즌 붙었죠. 요번 시즌에 이제 가장 곽강을 받는 시장이 사실 낚시입니다. 낚시고, 등산이나 이제 이쪽도 굉장히 이제 골프 이쪽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시장이죠. 그래서 오프라인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은 기조가 바뀐 거를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층이 아예 그냥 다 바뀌어버리는 이런 현상이고 기존에 이제 등산 브랜드 팔았던 곳들도 이제 조금 의류의 형태를 다 바꾸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기조만 봐도 아 이쪽 시장이 크기 때문에 미 기업이 움직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낚시 의자 이렇게 해갖고 띡 클릭해 보면 나오는 이제 그래프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해야겠죠. 모바일 기준으로 4월에 쭉 올라와서 지금 이제 성수기 진입했고요. 그리고 쭉 가갖고 추워질 때쯤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완전히 늦었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그렇게 늦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남들보단 늦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쭉 타는 거고, 그다음에 뭐 데스크탑 기준으로는 계속 이렇게 그냥 평범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 이걸 데스크탑으로 검색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바일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게 좀 더 정확한 수치다, 사람의 움직임을 보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낚시 의자. 그럼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낚시 의자를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런 연관 검색 같은 거 보면 좋죠. 그죠? 미니 낚시 의자, 낚시 보조 의자, 소형 낚시 의자 막 이렇게 완벽하게 뭔가가 돼 있진 않네요. 그죠? 그냥 참고만 하시고 올라와서 이제 아래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이제 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탭들이. 근데 이 탭들에서 뭘 설명하냐는 건데, 여기서는 특징과 무게다. 그러면 특징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낚시 의자를 내가 살 거야. 특징 중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먼저, 우리의 주관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동일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항상 내 주관대로 하면 망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낚시 의자의 특징에 뭐가 있어야 될까? 한번 채팅창에 그냥 한번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인사하는 사이에. 다평분님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희경님 오셨고, 김혜라님 안녕하세요. 맞나요? 김혜라님이? 뭐 맞다고 칠게요. 네, 초보생활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미니공주님 오랜만이고, 용희님 늦으셨고, 네, 이제 슬슬 올라온 리움키즈님이 휴대성이다. 네, 에이스팬이 편해야 돼요. 아, 그건 누구나 알죠.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한 번 더 하시길 바래요. 라움키즈님이 휴대성, 정우케이님이 메시, 소재를 얘기한 거죠, 그죠? 데이비드 리드님도 통풍이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정우케이님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뭐 180도 변형, 경랑 우리 대형차장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 탭이 활성화가 된 거거든요. 저 탭의 활성화를 그냥 네이버가 알아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검색하고 찾으니까 저런 형태가 인기 있다고 해서 선호도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 기본적인 탭이. 그래서 가볍게 그 무게를 이야기한 거고, 근데 이제 특징 옆에 무게가 있었으니까 무게는 일단은 제외하고, 특징 중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안정감과 이동성. 이제 보통 이제 앉았을 때랑 들고 갈 때 생각하시는 거죠. 뭔지 저도 몰라요. 아직 특징 안 클릭해봤어. 특징을 클릭하면 접이식, 등받이, 팔바지래요. 이게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여기 방금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안정감과 이동성, 이게 이제 정답일 수 있죠. 그래서 접이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접혀야 되느냐,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접이도 옆으로 한 방에 접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접히는 게 있고, 접어서 다리를 따로 접어야 되는 게 있고, 뭐 여러 형태죠. 그죠? 등받이는 이제 이렇게 늘어지는 거냐, 아니면은 뭔가 리클라이너처럼 완전 누울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직각으로 섰는데 뭔가 조절이 가능한 거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팔바지. 그럼 내가 아이템을 선정할 거야. 그러면 접이식 되고 등바지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팔바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무게는 1에서 2kg, 2에서 3kg, 3에서 4kg인데 당연히 이제 가벼운 게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게 사실상 너무 가벼우면 바람이 날아가요. 그렇죠? 고기 이제 막 잘 생각해봐요. 고기가 낚였어. 앉아서 해요? 막 앉아서 해? 막 일어나잖아요. 막 흥분해갖고. 흥분하는데 바람이 막 부는 시기야. 의자 막 저 뒤로 날아가는데 난 고기를 잡아야 돼. 뭐 어떡할 거야?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죠? 그래도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한 어떤 무게 적정 수준은 사람들은 몇 킬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등등등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쇼핑 더보기를 이제 클릭해보고 실제 속성을 이렇게 보면 소재도 나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메쉬, 통풍이 잘 되는 것들 등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앉았을 때 내 몸무게를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브랜드 선호도 나와 있는 거고, 아래쪽에 내렸을 때 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실제 이제 광고 끝나고는 어떤 형태가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클릭하면서 보면 이제 편하겠지만, 지금 이 4등 빼고는 1, 2, 3등이 거의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거의 같아요. 그래서 클릭하고 들어간 다음에 이게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거야. 이것이 뭐야, 발바지까지 되네. 발받침까지 되네. 그럼 이런 거는 뭐지? 그럼 이게 어디 형태까지 발전된 거지? 그리고 지금 딱 가격 보니까 생각보다 비싸네.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요거를 본 다음에 똑같이 아까 캠핑 낚시라고 했으니까 캠핑 의자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벌써 1+1 막 나왔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의자 유형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허용 무게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더보기 클릭하면 낚시랑은 전혀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G마켓에 들어와서 똑같이 여기다가 낚시 의자를 검색해보자. 낚시 의자. 그러니까 가격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1+1입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는. 그리고 하나 팔아도 이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근데 확실히 캠핑 의자랑 낚시 의자 비교해보면 캠핑 의자가 조금 더 공가가 비싼 건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낚시 의자 딱 해갖고 아래쪽에 쭉 내려보니까 여기에 이제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여기가 나왔죠. 그죠? 야, 이게 기능적으로는 이런 거죠, 사실은. 예, 이런 느낌이죠. 뭔지 아시나요? 낚시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막 대를 막 앞에다가 막 해놓고 막 낚싯대 하나만 쓰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상식엔 하나만 쓸 것 같은데 기본 2개, 그리고 많으신 분들은 막 4개, 5개까지 막 해가지고 다다다다닥 해놓은 다음에 막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받침 이렇게 받쳐주는 게 요즘에 그 의자랑 일체형으로 막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걸 이제 장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막 올라가요. 낚시 광들이죠. 그런 상품들, 그런 거, 그런 거, 요렇게 딱 보고, 그 다음 네이버도 좀 보고. 그럼 서로 이제 교차를 하면서, 아, 일단은 썸네일 기준은 저런데, 실제로 제가 클릭해도 다 분석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품 등록 시간이니까, 아이템 시간이 아니고, 아, 이런 상품들이 이래 주로 나가구나. 아,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구나. 여기에서 조금 더 가려면 아까 통풍 이야기한 거, 이동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색상을 선호하나, 그리고 발 받침대의 밑부분은 어떻게 생겼어야 되나, 그리고 접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들까지 이제 다 확인을 하시고, 내가 상품 서칭을 할 때 그런 기능들을 다 갖춘 것들을 가지고 와야 상품명에도 내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거, 표현할 수 있는 거, 상세 페이지 역시 그렇고, 그리고 내가 상위 노출을 좀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아까 봤더니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대. 이런 속성. 뭐 이렇게 특징의 3가지가 있었으니까. 이 3가지의 기능을 다음에 이 속성 3가지를 다 클릭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선택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내가 다 해서 내가 시즌이 바뀌고 어떤 사람의 성향이 바뀌고 고객의 패턴이 바뀌더라도 내가 어떤 속성을 다 바꾸면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죠. 팔아봐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런 기능들이 다 잘 될수록 결국엔 내가 상품명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혹은 내가 그런 것들을 더 가져와서 상품 구성으로 해가지고 뭐 얘는 뭐 그냥 등받이만 기능하는 거예요. 팔바지 없이. 얘는 팔바지까지 있는 거. 그리고 접이가 되게 간결하게 돼갖고 뭐 내 차에 테트리스를 할 때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어느 누군가는 경량을 굉장히 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상품의 구성력을 굉장히 늘릴 때도 사실 저런 게 필요한다고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어떤 선호도를 맞추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상품들을 사람의 어떤 이동이나 아니면은 뭐 환경에 따라서 맞춰주고 하면서 이게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방해지고, 그러면 낚시 의자, 이걸 따르게 부를 수 있는 키워드가 사실상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낚시 의자 치고 와서 쇼핑을 하게 되는데, 구성력이 좋아지고 검색어를 다양하게 품을수록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국엔 쇼핑을 하게 될 텐데, 아, 요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폭넓은, 그쵸? 발수 기능 뭐 얘기하셨는데 그건 당연하죠, 그죠? 물에서 하는 거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폭넓은 거. 그리고 이제 갖고 와서 내가 세탁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청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리할 때 필요한 그게 좀 더 간결하고, 이런 것들. 아니면 부속품을 내가 같이 뭔가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그거를 점점 군집화하다 보면 뭔가 내가 그래도 낚시 쪽에서는 의자로 시작을 했지만 조금 더 좋아지면서 풍요로운 판매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는데 내가 거기에 얼마나 퍼센테이지를 점유할 수 있냐의 싸움은 결국에는 구성력과 키워드다. 근데 그게 아이템부터 시작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낚시 의자에 내 카테고리는 어디야?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이렇게 클릭해 봐야겠죠, 그렇죠? 클릭을 하면 좌측 상단에 뭐가 있을 거냐면 이제 카테고리 등록한 게 보이죠. 그죠? 일반적이에요. 네. 낚시 일반용품의 낚시 의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죠. 그죠? 여기도 똑같고. 왜? 카테고리가 하나니까요. 얘를 다르게 부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 등받이, 팔걸이 뭐 그런 것들을 좀 써주면서 직관적인 형태를 띠는 게 굉장히 맞는 것 같고,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뭔가 시리즈별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 모델명 하나 정도를 붙여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인 것 같죠. 이런 도날드 5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무중력이란 키워드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뽑는다? 여기서 뽑는다. 근데 이게 캠핑이랑 같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민물, 바다 등등 루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곁들여 주면서 뭔가 잘 넣어놔야 결국에는 상품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상품명은 별로 안 뽑을 거예요. 왜냐 나 일부러 그래 낚시 의자 가져온 것도 있어. 그냥 낚시 의자가 끝이에요. 끝이고 거기에서 내가 더 늘 거다라고 하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뭐 민물, 바다, 뭐 루어, 그리고 등받이, 팔걸이 뭐 이런 것들 키워드를 조금씩 더 넣어주면서 이 상품의 이제 여러 가지 용도를 잘 표현하는 게 필요하겠죠. 조회수를 많이 받으시려면.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낚시 의자니까 거기에 내가 브랜드를 붙일 거냐 말 거냐 뭐 이 정도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ESM 플러스에 이제 들어오면 상품명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네, 불편합니다. 네, 불편해요. 1.0과 그쵸? 1.0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상품명 2.0 2.0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했더니 1.0은 왜 설명을 안 하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1.0을 설명하는 게 이게 정책상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좀 해왔어요. 네. 상품 등록 쪽에 들어오시면 지금 1.0부터 할게요. 1.0 보면 카테고리는 똑같습니다. 뭐 달라질 수가 없죠. 네, 이제 상품 대충 이응이라고 넣고 요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와서 잠깐 이거 1.0 맞나요? 아, 네. 1.0이죠? 아, 맞군요. 밑에가 뭔가 잘린 것 같은데? 뭔가 잘렸죠? 더보기를 눌러놨더니 잘렸어. 잠시만요. 다시 해야겠네요. 네, 낚시 의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하나 나오는 거고 아까 카테고리 봤잖아요. 소분류 그냥 검색하시면 되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너무 이렇게 나오더라고. 일반 용품에 아까 낚시 의자. 네,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우린 봤습니다. 이걸 봤으니까 빨리빨리 선택을 해야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13% 수수료다 라고 받고 이제 상품명은 뭐 알아서 낚시 의자 관련한 걸 넣으시면 되고요. 브랜드면 브랜드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판매 기간 이거 90일 선택하시면 되고 판매 가격은 뭐 아까 42,000원이 일반적이었으니까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아래쪽에 이렇게 내렸더니 위에서 무시가 되나요? 아 여기 있군요. 네. 여기에 이제 사용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서 이제 그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나오는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낚시는 관련적으로 된다. 그럼 내가 이걸 눈으로 일단 확인했어. 오케이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메모장에 자, 여기에 1.0은 낚시 관련해서 낚시만 한정하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에서 일단은 상품명 자율 작성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옵션 추가가 가능하다. 네, 그러면 구성을 넓히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2.0 낚시 관련 해서 뭔가 기조가 바뀌었죠. 그죠? 상품도 관련한 게 지금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이제 다시 들어와 갖고 올리는 거죠. 그리고 등록 2.0에 들어가서 아까 띄워놨더니 다 지워졌네요. 네. 다시 새로 고침.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네. 혹시나 관련 분이 보고 계시면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낚시 의자 이렇게 똑같죠? 카테고리 또 선택해요. 어렵지 않아요. 매우 힘드네요. 네. 잠깐 됐습니다. 내려서 브랜드 있으면 브랜드 넣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검색창에 등록 이후 수정 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아래쪽에 이렇게 넣고 90일에 판매 가격 똑같이 42,000원 주문 옵션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뭐만 있는 거죠? 색상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민하셔야죠. 추가 구성은 디폴트로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못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상품명 수정이 안 돼. 그리고 옵션은 그것만 돼. 그 뭐야? 색상만 돼. 어떻게 할래요? 뭐 선택하실래요? 난 질문을 드렸어. 뭐 하실래요? 자, 나 낚시 용품 할 거야. 나 낚시 의자 팔 거야.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대. 저는 선택하지 않을게요. 사장님들이
야, 그 어디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 뭘로 어디로 등록하실래요? 1.0 하실래요? 2.0 하실래요? 그 답변이 올 때까지 저는 소통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저거에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거에 답변을 하시는 순간 저는 채팅을 좀 읽어볼게요. 낚시 의자 좀 찾아볼까나. 네, 제 경험상 브랜드 없이는 잘 안 팔려요. 그럴 리가요. 낚시 의자 딱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렇죠? 그리고 2.0으로 모두 옮길 예정이어도 저도 추가가 안 되고 전 옵션 때문에 1.0에 머물러 있다는. 그리고 캠핑 얘기는 넘어가고 두 분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음, 서로 공급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름답네요. 근데 서로 막 공급도 해줘. 얼굴도 안 봤는데 대단하네요. 박희경님이 이제 1.0 가격치가 안 돼서 못 하겠어요. 그다음에 이인희 공주님이 2.0, 댄스 도둑님 TV님이 1.0,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게 있었고, 근데 다팩몰리 2.0. 현재 팔리는 상품들을 보겠어요. 어떤 제품들인지. 초보생활님 아주 네 좋은 의견이시죠. 2.0 가자. 그다음에 1.0, 1.0, 저는 2.0. 네. 낚시 의자 딱히 그 브랜드 없어도 돼요. 막 딱 하면 이런 거야. 낚시 의자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브랜드 중에? 아까 몇 개 있긴 있었잖아요. 여기에 브랜드 찍 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브랜드의 코베아, 헬리녹스, 네이처하이크 이거 제가 다 캠핑 용품이에요. 캠핑 용품. 캠핑 로직이 이제 꼬여갖고 같은 또 카테고리니까 캠핑이구나. 미안합니다. 낚시 의자. 네, 낚시 의자 바꿔서 여기 있네요. 섬 바낙스. 저는 뭐 생각나는 게 바낙스 정도? 근데 이게 그 걸까? 뭐 좀 생각을 해보면 좀 그렇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내가 브랜드가 되면 되는 거지.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소개하지 않을까요? 아직 판매량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개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군요, 김구 패밀리님. 네, 늦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한 거죠. 더 깊게는 설명 안 합니다. 그리고 캠핑 이제 브랜드가 많이 약하지 않죠. 캠핑 오히려 엄청나죠. 캠핑은 낚시가 약하죠. 캠핑은 지금 이미 비브랜드로 시작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캠핑 의자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뭐 그런 의견이면 맞는 얘기고 나이스데이님. 이 중에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비브랜드인데 브랜드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캠핑 안에서 낚시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잘 파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그만큼 상품의 질이 그래도 지금 현존하는 상품들 중에 괜찮아야 돼. 그리고 유통구조 잘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뭐 국내에서 막 되게 뭔가를 만들어 갖고 오나요? 아니요. 다 똑같은 공장 써요. 중국에. 지금 못 나가서 그렇지 뚫려봐. 그냥 다 나가갖고 다 주워올걸요? 안 그런가요? 그리고 나서 금형 조금 바꾸면 되는 건데 그 금형비야 내 갖고 하면 되지. 금형은 이제 중국은 싸니까. 왜 그게 그쪽으로 다 몰려있는지 잘 생각해봐요. 어렵지 않아. 어렵다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요. 네. 그리고 근데 무슨 얘기했지? 별로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의견 주신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은 아니죠. 1.0이 많긴 했는데 이제 뭐 2.0도 웬만큼 있더라. 뭐 결론을 내드리면 아까 이제 의견 주셨으니까 지마켓에 들어와서 낚시 의자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뭐 단품이니까 이분은 1.0, 2.0이 관계가 없는 건가? 잠깐만요. 색상만 있고 그쵸? 상관없어요. 이런 분들은 상관없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분은 2.0이었죠. 그쵸?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니까 이분도 옵션을 뭔가 설치를 안 했네요. 그러면 1.0을 하든 2.0은 상관없죠. 그죠? 지금 이제 그 가중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고. 그러면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네. 어차피 뭐 가중치는 같아진 거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결론입니다. 결론. 짠짜라단. 이렇게 해서 결론이에요. 내가 구성을 많이 할 거야. 그러면 1.0이고요. 네. 나는 구성을 단품으로 하고 색상만 선택할 거야. 그러면 2.0이겠네요. 맞아요? 네, 이렇게 돼야죠. 지금 어차피 가중치가 없어요. 가중치가 없어.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냐면 슬기로운 초보 생활님이 현재 팔리는 상품들을 보겠어요. 어떤 제품들인지 이렇게 봤는데 그 1.0과 2.0의 리스팅의 가중치가 서로 다를 때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어. 옵션을 짜도
근데 옵션에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할 때 당연히 있는 걸 하시는 게 추후에 이제 수정이나 그죠? 추가했을 때 대비책이 훨씬 더 좋죠. 네, 좋죠. 근데 지금 2.0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그룹으로 묶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뭔가 좀 불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디를 할 거냐, 내가 조금 더 오래 할 거냐, 확장할 거냐 등등등을 한번 고민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카테고리에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이제 좀 특이한 점을 하나를 발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모든 카테고리가 그럴까라고 하면 점검을 해보실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 카테고리가 그러고 있다면 몰랐다면 반성해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태블릿 PC 뭔지 아시나요? 태블릿 PC 갤럭시 탭 뭐 이런 것들 생각나시죠? 그리고 애플에 나오는 그 뭐죠? 뭐라고 아이패드라 부르나요? 그죠? 그런 것들 뭐 미패드 뭐 별게 다 있네요.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와서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쪽에 가면 이제 랭크 순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그 랭크 순에 왔을 때 주로 무슨 어디 브랜드가 많이 보일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랭크 순에 갈 때 태블릿 PC를 검색을 하면 뭐 아이패드도 있고 갤럭시 탭도 있고 아까 봤던 미패드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레노버에서도 뭔가를 파네요.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면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이쪽에 딱 내려왔을 때 어디 브랜드가 가장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경님 뭐 상품명 수정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오랫동안 저희 방송을 봐놓고 질문을 왜 하시는 거야? 알고 있으십니다. 그죠? 저가 브랜드가 나올 것 같다. 나이스데이님이 뭔가 검색하시고 보시면 안 됩니다. 추측입니다. 그냥 추측. 그냥 얘기하세요. 나는 어디 게 먼저 나올 것 같다. 이런 거. 아, 추측이에요? 저가 브랜드? 오, 대단한데? 네. 정답이 나왔으니까 바로 내리죠. 네, 보면은 직구가 먼저 나오고 샤오미 미패드가 나오고 MPGO 나오고 테클라스트 나오고 레노버 나오고 샤오미 나오고 샤오미 나오고 저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가는 아닙니다. 코시 그리고 뉴엔 뭔가 이상해 검색 결과가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뭔가 당황스러운 거는 삼성전자가 없어. 맞아요? 뭔가 없어. 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왜 안 나오지? 라고 해갖고 여기다 삼성 이렇게 넣어볼게요. 삼성 태블릿 PC 이렇게 넣으면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이쪽에 삼성이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포커스를 단 사람이 싹 다 사라져요. 이게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PC를 지어봤어요. 이렇게 PC를 지어서 아래쪽에 또 쭉 내려보니까 이제 갑자기 또 나와. 지금 이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 거냐면 이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제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품명을 봤더니 전부 다 뭐가 없어요? 상품명이 뭐가 없을까요? 메인 키워드인 태블릿 PC가 없죠. 있어도 태블릿만 있을 거예요. 뭔가 다 없어. 싹 다 안 넣어서 태블릿 PC에서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이? 이게 뭔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얘를 클릭해서 봤더니 근데 그러면 삼성 태블릿에서는 왜 나와? 라고 했을 때 카테고리가 태블릿으로 잡아주죠. 맞죠?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뭐가 없는 거냐면 PC가 없어요. 영어로 PC. 근데 여기에 와서 조약기를 눌러보면 태블릿 PC는 41,000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다음 삼성 태블릿 PC 뭐 630밖에 안 되고 타블렛 PC 뭐 320, 태블릿 PC 29,400 이렇게 돼요. 근데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브랜드의 어떤 시리즈명을 먼저 검색할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점점 파생이 돼갖고 뭔가 군집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명의 어떤 기준이.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가 빠졌죠? PC가 빠지니까 이 사람들은 삼성 태블릿, 요 삼성과 요 태블릿이 같이 검색이 되는데
만약에 태블릿 PC라고 검색하면 뭘 놓치는 거냐면 방금 보셨던 41,200하고 뭐예요? 29,400 그냥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몇이에요 이게? 두 개를 합쳐 이거 대충 3만이라고 이거 4만이면 7만 조회수가 사라지는 거죠. 7만 조회수 기준에서 상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 그냥 사람들이 갤럭시 탭을 검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이 삼성은 아니잖아요. 네,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은 삼성이 아니야. 일단은 그래서 나는 일반 명사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뭔가를 작성을 하면서 빼놓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불편해진 거죠. 그쵸? 카테고리가 잡아주는 어떤 형태가 다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전에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저 카테고리명이 키워드를 잡아드려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했죠. 세탁기 예시로 들어드리면서 드럼 세탁기인데 카테고리가 드럼 띄고 세탁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그 상품명에다가 드럼자를 안 넣기 시작하니까 드럼 세탁기에서 드럼 세탁기를 파는 사람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노트북 파우치를 그 예시로 들어드릴 때도 G마켓은 13 띄고 14 띄고 15 띄고 15.6 인치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이제 이걸 포함해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옥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렇게 등록을 하면은 맨 마지막에 인치에 붙어있는 한글 인치에 붙어있는 숫자로만 노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에 있는 건 형태도 조합 안 해주고 그래서 이런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노출에 가장 많은 고객을 불러들여야 되는 이 카테고리와 상품명 이 두 가지가 현재 나는 잘 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설을 세울 수가 있죠. 저 사람들은 자, 삼성 기기를 파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러면 태블릿을 팔고 있는 저 판매자들은 몰라서 안 했을까?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죠? 원래 노출이 안 됐던 걸까? 요게 하나가 있겠죠. 맞아요? 무지한 거냐 아니면 원래 노출이 됐었는데 안 됐던 거냐 라고 하면 저는 후자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테고리 개편이 되잖아요. 개편이 되면서 뭔가 간소화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G마켓이나 옥션의 어떤 추세를 보면 간소화를 시키면서 뭔가 노출의 어떤 연관성을 상품명이랑 같이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고객의 검색의 패턴이나 그리고 요거를 소비의 패턴까지 같이 이어붙여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할까를 잘 생각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놓치면 안 되는 카테고리의 어떤 기준의 명을 잡든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카테고리는 검색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상품명에다 리소스를 몰빵하겠죠. 당연히 그거를 잘 작성해야지 노출이 되니까. 근데 어느 때는 안 넣어도 노출이 되고 25자 띄어쓰기니까 많이 넣기도 되게 애매하고 요거를 조금 벗어나면 같이 검색이 되니까 막 이러고 브랜드를 넣는 이유도 거기에 하나의 어떤 그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넣을 수 있고 더 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잘 활용을 해갖고 기능적인 부분이니까 했는데 이게 갑자기 뭔가 룰이 바뀌는 거야. 룰이 바뀌어서 원래 내가 노출이 되고 있던 게 사라져. 그러면 그 사라진 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할 때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대안 이거밖에 없죠. 상품명 수정이 가능해야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왜냐하면 이거는 카테고리에 PC자가 빠진 거니까요. 전시대 뭐 어떻게 돼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전 태블릿을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무언가의 기능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상품명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 힘들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혹시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네, 이것도 이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대변을 드린 겁니다. 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 이제 그 얘기를 하셔갖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현재 잘 되고 있냐? 이건 점검이고 점검. 그러면 나는 수정해야 되는 것 같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네, 대안이 없다. 신규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뭔가 유튜브 각을 뽑은 것 같네요. 그죠? 오늘은 이걸로 해서 이제 올리는 걸로. 네. 이게 주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상품 등록을 네,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죠. 그리고
아래쪽에 넘어와서 이제 상품 가격 요것도 이제 매우 중요하다 계속 설명을 하죠. 그렇죠? 이거 하면서 지금 40분까지 온 거예요. 이 가격이 왜 중요하다 하냐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품 등록을 할 때 가장 높은 전제 깔게요. 전제 남이 판매하는 상품을 동일하게 똑같이 판매하는 판매자는 제외. 네, 전제입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책정해라. 저는 이게 상품 가격을 책정할 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러면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뭐가 있을까요? 수수료가 가장 높은 곳. 이게 첫 번째로 검토돼야 될 거고, 두 번째로 뭐가 검토돼야 돼요? 당연히 판매량이 좋은 곳.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수수료도 높은데 판매도 잘 돼. 좋은 곳이에요. 그런 곳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정을 해놓고 그 사이트가 어디냐, 거기 사이트의 수수료가 얼마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가격이 책정돼 갖고 쭉 동일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외부 채널로 파생이 될 때 쿠폰이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쿠폰이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예상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미리 예상을 해놔야죠. 해놓고 저게 적용이 됐을 때 최종가가 딱 맞아 떨어져야 굉장히 편안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나중에 수정하고 하는 게 굉장히 조금 불편해지죠. 그죠? 그리고 가격을 더 내리고 이 순간에는 나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판매자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가를 뭔가 어지럽히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행사가를 대비해라. 요 얘기가 있는 거죠. 그죠? 빅스마일데이입니다. 빅스마일데이. 추가 설명하죠. 할인가의 50%를 누가 부담해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면 13% 수수료에 쿠폰이 적용된 거를 알파라고 친다라고 한다면 최대 수수료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23%까지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장 낮은 가격에 있는 사이트의 기준으로 판가를 형성한 거예요. 나중에 이런 좋은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못 나가. 왜? 이 수수료를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가격대를 형성을 안 해놨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기회를 딱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조차 못 잡고 있는 형태가 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격은 무조건 수수료가 가장 높은 곳, 판매량이 좋은 곳 기준으로 해서 먼저 거기를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판매자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지금 현재 잘 팔리는 판매처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해요. 그러고 그거를 다른 사이트에 막 억지로 적용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트는 광고비가 엄청나게 지출되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비를 제외하고 나서는 내가 이 사이트에서 판매하기 굉장히 힘든 거야.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쵸?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곳은 어디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숫자로만 이야기를 하면 한 35% 정도가 책정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저 종합목까지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심하게까지는 뭐 카테고리마다 다르겠지만 40%까지 보는 데도 있는데 오바예요. 35%가 거의 맥스 수수료라고 봐야 돼. 거기 수수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따라서 거기에 먼저 책정하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내려오셔야 된다고. 근데 나는 지금 신혜스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가격이 높으면 그만큼 덜 나가죠. 당연히 덜 나가죠. 당연히 덜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전제를 깔았잖아요. 높은데 가격이 판매량이 나오는 곳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혜스님의 이야기가 같이 부합이 되려면 약 한 6개월 전 이야기여야 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리고 전제가 있었죠? 전제가 남이 판매하는 상품을 동일하게 똑같이 판매하는 판매자는 제외.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뭐 면도기 그 칼면도기 있죠? 질레트 뭐 이런 거 살 거야. 이런 거를 살 건데 그냥 예를 들어 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나도 5만 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맞잖아. 뭐 나는 용가리 통뼈라고 얘를 그냥 49,000원에 팔 수 있어요? 그럼 나 쪽으로 오긴 오겠지. 근데 여기 전화 올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질레트 본사에서
전화 올 거 아니에요. 야, 너 5만 원으로 다시 팔아라잉. 안 그러면 잘린다. 네, 5만 원 할게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뭐야? 그 고정가 이게 없다라 지도가가 없다라고 칠게요. 5만 원에 팔아. 누군가 4만 9천 원에 팔겠지. 그럼 누군가 4만 8천 원에 팔겠지. 누군 4만 7천 원에 팔겠지. 계속 내려가잖아요. 제가 이걸 예전에 칠성사이다 기준으로 봤는데 나중에 도매가보다 더 내려가더라고.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파는 판매가 그거는 제외. 내가 그래도 런칭하고 생각한 상품들 지금 뭐 낚시기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왔을 때 처음부터 싸게 등록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상품을 만지면서 내가 그 상품을 개발하면서 들어간 나의 어떤 노고와 수고가 있잖아요. 비용도 그렇고 싸게 팔면은 롱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잘 형성이 돼 있다고. 다행히 높은 가격에 책정돼 있고 판매량도 좋은 곳이 어딘지 제일 높은 곳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세워두는 가격인 거죠. 그죠? 좋은 곳, 뭔가 그 수수료도 높은데 판매량이 어느 정도 잘 나와 있는 거, 그곳이 어딘지를 좀 보시고 거기서부터 맞추셔야 된다. 그게 35%는 아닐 수도 있죠. 뭐 그게 한 몇 프로, 한 20%, 18%?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그냥 15%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주력 사이트가 어딘지를 보는 거 등등등,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그 책정된 가격으로 쭉 내려오셔야 된다. 처음부터 싸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게 핵심. 네, 상품 이미지나 이제 썸네일을 작성하는 거죠. 이제 ESM이나 이런 걸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2.0 이렇게 넣고, 여기군요. 카테고리 선정했으니까 여기다 뭐 브랜드 있으신 분들은 브랜드를 넣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넣는 거죠. 25자 띄어쓰기, 25자 띄어쓰기 작성 넣으시는 거고, 프로모션명 같은 경우에는 검색 대상에 제외된다 그러죠. 그죠?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1.0 상품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없죠. 그죠? 그냥 다 검색이에요. 내리고 기간 설정하시고 90일이 최대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 가격 넣으시고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판매자 부담 할인은 보통은 안 하죠. 70%까지 허용할 수 있는데 할인하기 전 판가에서 수수료를 제외하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가 10,000원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쳤을 때 32,000원 되는 거잖아요. 근데 42,000원에서 수수료를 떼니까 보통 판매자들이 이거를 포기하죠. 그죠? 그리고 주문 옵션 사용할 거면 이건 색상이었고, 아까 그 1.0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쵸? 그리고 쭉 내려와서 사은품, 덤 이런 것들 있으시면 설정하시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뭐 옛날처럼 뭐 총알보다 빠른 배송 이게 사은품이 될 수는 없죠. 그쵸? 네. 막 여기다가 사은품 없음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지 마세요. 네, 의미 없어요. 이게 점수에서 지금 제외된 지가 500만 년 전이에요. 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증 있으시면 인증하시는 거고, 아니면 상세 페이지 표기 이런 것들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원산지에는 뭐 수입산의 보통 뭐 중국 거 아니면 뭐 수입품 미국 거 뭐 등등등 정확하게 뭐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설정 다 하시고 탭을 옮기시면 노출 정보에 1000에 1000짜리 이미지 넣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내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이미지 불러오시는 거고, 에디터를 이렇게 열면 에디터 시간은 따로 있으니까 따로 설명 안 드려요. 그죠? 여기 이미지 보관함 더하기 누르셔갖고 내 PC에 있는 거 가져올 거냐, 호스팅에 가져올 거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이미지 불러와서 넣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시간에 따로 할 거예요. 그죠? 그 이미지 그 방송 날짜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선택하시고, 낚시니까 뭐 어디 해야 돼? 레저를 해야 되나? 어디를 해야 돼? 쭉 보면 여행은 아닌 것 같고 스포츠 상품이겠네요. 네, 그쵸? 스포츠니까요. 스포츠 상품 이렇게 넣으시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넣을 때 이제 좀 짜증난다고 안 해놨으면 이런 거 미리미리 다 작성하셔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찍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네, 쉽게 하셔야 돼요. 쭉 해두시고, 그 다음에 발송 정책, 오늘까지 몇 시까지 출고하면은 이제 당일 출고를 하겠다. 주문 넣어주면 출고하겠다. 요거 하는 거죠. 관리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화면이 커져 있군요. 네. 이렇게 신규 등록 버튼 누르셔가지고, 네, 이렇게 당일 발송 보통 하잖아요. 순차 발송, 해외 발송, 요청일 발송, 주문 제작 발송, 발송 일정.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잘 사용 안 하는 거야. 딱 봐도 당일 발송이야. 이거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15시 택배 마감 시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포장 시간까지 더해가지고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기본 설정 누르시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갖고 설정 다 해주시고요.
가능해. 그죠? 택배죠. 당연히. 그리고 원하시는 택배도 선택하시고요. 네,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인데 관리 누르시고 항상 이야기하죠. 그쵸?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부터 눌러라? 판매자 주소록부터 눌러라. 요거요. 요거 누른 다음에 여기 필드 다 채우시고요. 다 채우시고 저장 누르면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와요. 네.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올라온 애를 선택하고 선택하면 그때 들어가요. 여기에. 다시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관리 누른 다음에 판매자 주소록 누르면 이 필드가 나올 거고 여기 다 채우고 저장 누르면 뭐가 나온다? 이 위로 올라온다고요. 걔를 클릭하고 선택하면 그때서 채워진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넣어줘요. 이름을 아무거나 넣으세요. 요거 꼭 클릭하셔서 제주도 3,000원, 보통은 도서지방이 7,000원 요즘에 맞죠? 더 비싸게 받나요? 제택배사 계약 기준이 이래요. 네, 기본 출하지로 설정하고 저장 누르면 그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뜨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안 떠요. 네, 바로바로 안 뜹니다. 네, 바로바로 안 떠요. 좀 기다리면 뜹니다. 이렇게 이제 쭉 해놓고 묶음 배송비 할 거야, 상품별 배송비 할 거야, 이건데 묶음으로 하실 분들은 그룹을 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단품으로 상품 등록할 거면 상품별 배송비, 무료, 유료, 조건부 무료, 그다음에 수량별, 차등 있는데 보통은 무료 아니면 유료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기능 되나요? 2,500원 넣어놓고 현실이 안 맞네. 3,000원 넣어놓고 네, 안 되네요. 여기 착불 가능이니까 하지 마세요. 네, 무조건 선결제로 하시는 겁니다. 해 두신 다음에 똑같이 밑에 보니까 반품 정보 설정이 있어. 판매자 주소록 눌러갖고 반품지가 똑같으면 그대로 선택인데 반품지가 달라. 뭐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다시 한번 네, 쭉 넣으셔가지고 네, 저장 누르셔서 올라온 거를 선택하고 또 선택하셔야겠죠. 그쵸? 이렇게 하셔갖고 따로따로 넣어 주셔야 되고요. 반품지가 다르다면 그리고 쭉 와서 보니까 편도 기준으로 얼마를 넣으세요 라고 되어있죠. 지마켓 옵션 이제 동일하죠. 그쵸? 내가 편도에 3,000원을 넣으면 교환 반품 배송비 고객한테 얼마 청구되는 거예요? 6,000원 청구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5,000원을 넣으면 그 다음에 10,000원이 청구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상의 금액을 허용하는 사이트는 대부분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뭔가 택배 정책이 바뀌면서 이게 약간 뭔가 논란의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또 이제 맥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10,000원을 넘는 네, 배송비를 좀 제재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을 했다면 세 번째 탭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하는 건 이거 하나죠.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등록할 거니? 물어보는 거야. 안 하시지 않잖아요. 무섭잖아. 괜히 이거 안 하면 하나도 안 팔릴 것 같잖아요. 오늘 느낌이. 그래서 추가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네, 하시는 게 좋고요. 초반 등록할 때. 추후에 내가 상품을 운영을 해봤더니 이거는 네이버에 노출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등록하지 않겠습니다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근데 등록하면서 굳이 이거를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 그렇게 좋은 방향성은 아닙니다. 등록하겠습니다 설정해 주시고 옥션은 쿠폰 적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옥션은 내가 여기다 등록해 놓은 아까 42,000원의 금액이 그대로 노출이 돼서 이 금액이 그대로 노출이 돼서 가격 비교에 노출이 돼요. G마켓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할인 쿠폰이 적용된 상태로 노출이 됩니다. 저한테는 G마켓도 이걸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 자, 초반에 상품을 세팅할 거야. 초반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상품을 세팅할 거야. 가격이 쿠폰이 적용되어 표현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대로인 게 좋으세요? 채팅창에 1번, 2번 넣어주세요. 그 다음 질문을 제가 작성하고 있을게요. 초반에 상품 초반 때요. 네. 가격이 쿠폰이 적용되어 표현되는 게 좋다. 그대로인 게 좋다. 요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런 경우지. 상품을 이제 중반이에요. 중반이면 이미 이제 운영 중에라고 할게요. 운영 중에 G마켓에 먼저 들어오는 고객이에요. 먼저 들어오는 고객에게 가격 비교랑 동일한 가격으로 보여주고 싶다. 1번 네, 2번 아니요. 에이스페인님이 2번, 박희경님이 2번, 데이비드 린님도 2번.
댄스 도둑님 TV도 2번. 그리고 미니공주님 1번. 박선희님이 2번. 사는 입장이 왜 그래요? 질문이 우리 판매자들끼리 모여있는데요. 자꾸 구매자 얘기를 해. 이경숙님 1번. HS님 2번. 뭐 이렇게 중간에 그게 있군요. 죄송해요. 치신 분들한테 이거 가나로 할게요. 네, 가나. 운영 중에 지마켓 먼저 들어오는 고객에게 가격 비교랑 동일한 가격으로 보여주고 싶다. 요건 가나. 이건 또 의견이 분분하네요. 네. 먼저 들어오는 고객에게 가격 비교랑 동일한 가격을 보여주고 싶다. 예, 뭐 부연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가가 많죠, 그죠? 네.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위에 1번 하신 분들은 위에 2번 하신 분들은, 그죠? 2번 하신 분들은 가를 선택하시고 위에 1번 하신 분들은 나를 선택. 각자의 입장이 다르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 얘기 안 할게요. 네. 그래서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자, 각자의 입장을 채워주려면 기능이 여기에 추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 맞는 얘기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다 몰려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고, 근데 대세가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옥션에 어떤 이 기능이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면 지마켓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쵸? 오늘따라 조금 뭔가 어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네. 사이트 부다 지원하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그거야. 마켓에 쿠폰이 꽂힐 때가 있어요. 행사 같은 거 적용해도 됩니다, 적용하지 마세요인데 당연히 이거는 마켓 행사니까 적용해도 됩니다 하시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조건에 따라 뭐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할인 금액의 15%를 판매자가 책임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많아봐야 뭐 1,000원 쿠폰, 뭐 5,000원 쿠폰 막 이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15%를 여기에서 15%를 누가 부담한다? 판매자가 부담한다. 그러면은 저거는 150원이고 5, 25, 그러니까 750원 되나요? 그쵸? 5 아닌가요? 맞나요? 맞죠? 아닌가? 5,000원이면 5배가 늘어난 거니까 5, 25, 750 맞지 않아? 맞죠? 네.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넣어서 고객 혜택 광고 이렇게 와서 고객 혜택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제 경쟁사랑 뭔가 엄청 싸울 때가 있어. 보통 요즘 잘 안 싸우는데 경쟁사랑 그 왜 어떤 물건 팔 때냐면 아쿠아 슈즈 막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들어와서 하나 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2족 아니면 3족 아니면 많게는 막 6, 7족씩 사요. 왜냐면 혼자 여행 가는 사람보다 가족 단위로 여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땐 야, 2개 사면 내가 얼마 할인해 줄게. 이런 거를 넣어주면 그 판매자께 최종 결제 라인에서 굉장히 전환이 높아지죠. 그죠? 그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다음 문제 이제 판매자 지금 이런 거 이제 포인트 관련한 거잖아요. 고객이 물건 샀을 때 내가 그만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안 해요, 사람들이. 네. 인색하단 말이야. 포인트 제도가 그렇게 막 되어 있지 않고 여기는 스마일 클럽 세상인데 우리가 줘봤자 뭐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눔 쇼핑, 후원 쇼핑인데 아직까지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뭔가 선의를 베푸는 거를 되게 그죠? 안 하시죠. 그죠? 최소 설정하면은 옛날에 이게 다 점수였어요. 네. 그래서 막 했던 것도 있죠. 근데 지금은 조금 관심 가질 만한 기능은 경쟁 구도 안에서 복수 구매하는 고객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할인을 소폭 적용하는 거다. 그래봤자 뭐 스마트 스토어도 가봤자 거의 다 1,000원 쿠폰, 500원 쿠폰이잖아요. 네, 그 정도 하시란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아까 리스팅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상품 등록하고 뭔가 추세를 보다가 그 이후에 하시는 거지. 그거를 갑자기 그냥 여기에서 냅다 그냥 적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 잘 노출이 되나? 내게 등록 표현이 됐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걸 하기 이전에 보통은 뭐부터 해라? CPC 광고부터 소소하게 시작하고, 그리고 판매량이 나오면 3일 동안 판매가 꾸준하게 나오면 한 코드에서요 나오면 그때 뭘 적용해라? 이런 것들을 적용해라 뭐 이 얘기였죠. 그죠? 이거는 이제 시스템 시간에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이건 요 정도까지만 쭉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이미지 관련한 내용을 설명을 좀 안 했네요. 가로는 상세 페이지가 무조건 860, 세로는 한 개의 이미지당 2580,
개별 용량은 10메가인데 이건 넘어갈 일이 없어요. 최대 100개인데 이걸 넘어갈 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총 길이 4만 픽셀은 넘어갈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잘 지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총 길이를 이렇게 넘으면 안 된다 인 거니까 얼른 계산기를 꺼내셔갖고 뭘 하셔야 돼요? 계산기 이렇게 꺼낸 다음에 4만원 나누기 2580원 이렇게 하면은 몇 개래요? 약 15.5개가 나오죠. 그죠? 이거는 내 배송 안내까지 다 포함한 거니까. 그래서 다 동일하게 2580까지 떨어지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누가 이미지를 한 개당 세로 길이를 2580까지 해요. 그렇게 크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보통 저희 한 두 개, 세 개 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컨텐츠를 담으려고 하는데 최소 뭐 15개에서 만약에 조금 늘려갖고 뭐 조금 더 거짓말 조금 보탠다라고 하면은 뭐 한 3배수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45개 단락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가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판매자들이 23개 정도 컨텐츠를 갖다 놔요. 많이 이미지를 컨텐츠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23개 정도가 거의 맥스인데 내가 저거까지 필요한 판매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이 이미지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은 맞더라. 근데 팔아보니 4만 픽셀은 조금 짧더라. 제 생각에는 약 한 6만에서 8만 정도까지 늘려줘도 판매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해보더라 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상품 등록을 완료하면 끝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작성한 내 메모장이 필요해요. 그 메모장을 안 해놓고 그 등록하기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메모장을 미리 안 해놓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카테고리 하다가 어디 카테고리 등록해야 되지? 하고 사이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품명 작성해야지 하는데 상품명 뭐 넣어야 되지? 네이버 광고 가고, 그 다음에 막 하다 판가 얼마 넣어야 되지? 하다가 계산기 꺼내고 작성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좀 내려와가지고 이제 옵션 내가 설정했어야 되나? 막 이러고 있고요. 이미지 하려고 하는데 포토샵을 인제하고 있고. 야, 힘들죠. 그죠? 그래서 상품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A부터 Z까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메모장에 정리도 해 놓고, 다음에 내 컴퓨터에도 어느 정도 이미지나 관련한 것들을 저런 식으로 저장을 싹 다 해 놓은 다음에 상품 등록 뭘 하는 단계다? 그냥 켜놓고 내가 어느 쪽으로 등록할지 고민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냥 업로드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시간까지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상품 등록을 하면은 한 개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한 개를 등록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5분 걸리나요? 그죠?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굉장히 좋아요. 희경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메모장으로 정리하고 저는 조금 더 해서 엑셀로 저장을 하거든요. 그걸 시트별로 관리하셔도 되고, 시트가 무거워지면 한꺼번에 파일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엑셀로 하나하나의 파일에 저장을 해두시면 나중에 내가 무슨 문구를 썼었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때 굉장히 편해요. 되게 편해요. 그래서 그런 엑셀들을 하나씩 미리미리 만드시는 습관, 메모장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이제 기획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렇게 좀 적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죠. 그죠? 자, 오늘의 퀴즈를 내야 되니까 오늘의 퀴즈.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죠? 저도 힘들어요. 퀴즈. HS님 끝인가요? 뭐가 끝이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호수님. 호수님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어디가 끝이야? 우리의 저 혹시 회사랑 저의 관계가 오늘로 끝이냐는 얘기예요? 오늘 저의 발언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소신 발언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퀴즈도 이걸로 내야겠다. 방송을 보신 분들이 맞추시라고. 퀴즈 나갑니다.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판매자입니다. 상품명에 PC를 넣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1번 넣어야 한다. 2번 넣지 말아야 한다. 3번 내 맘이다. 네. 잠깐만, 왜 이러죠? 잠깐만,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올라오는 게 너무 이상한데? 내가 질문을 잘못한 거야? 내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판매자입니다. 상품명에 PC를 넣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저 PC라는 단어를 실제 PC를 상품명에 어떻게 넣어? 이게 넌센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답을 넣으세요. 상품명 PC라는 단어를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1번 넣어야 한다, 2번 넣지 말아야 한다, 3번 내 맘이다. 당황스럽네? 이게 왜 반으로 갈리지? 안 되겠어. 자, 편집. 자, 보세요. 태블릿 PC를 검색했어. 그죠? 검색했어. 질문을 다시 상기하세요. 네, 질문 다시 상기해. 그쵸?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왔더니 뭐 없잖아요. 삼성 막 이런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뭐야, 왜 바뀌어? 깜짝이야. 여기다가 삼성 태블릿 PC라고 넣어봤다고. 왜? 여기 위에 막 사람들이 막 삼성 막 PC 막 이렇게 뭐 태블릿 PC 해놓으니까 여기 삼성전자 막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막 LG전자도 있네. 뭐 이렇게 막 많아. 실제로 얘가 1등인 것 같아 막. 그래요. 아무튼 삼성 태블릿 PC를 검색을 하니까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여기에 상품이 없어. 포커스가 없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아니 삼성 태블릿을 파는 사람들은 주목할 만한 상품에 포커스를 안 단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PC를 지워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다 나와. 아까 그런 사람들이 막 온라인 공식 판매점도 나오잖아요. 다 나와. 판매량도 있어. 근데 얘네들이 왜 태블릿 PC에 안 나왔지? 얘를 클릭해봤어. 근데 아까 삼성 태블릿은 나왔잖아요. 잡아준 거야. 이 소분류가, 중분류랑 대분류가 명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 잡아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PC가 없어. 여기에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다가 PC를 넣는 순간에 아까 태블릿 PC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아마 내가 봤을 때 무조건 1등이야. 근데 태블릿 PC를 검색하니까 없다니까요? 이렇게 검색하니까 저런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안 나와. 삼성 태블릿 검색하니까 아예 포커스 단 사람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김구펠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자, 그러면 거기서 질문.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판매자야. 상품명에 PC를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답은 1번이죠. 무조건 넣어야 한다. 당황스럽다. 나 설명 잘했어. 나 솔직히 잘했어. 나 오늘 영혼을 불태웠어, 사실. 진짜로. 그랬는데 2번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을 위해 2번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드리고, 1번 하신 분들 2분 드리고. 뭐야, 호수님도 2번을 하셨어? 이 충격적인데요. 자, 1번을 누가 제일 먼저 한 거지? 1번 미니공주님이 1번 첫 번째로 답변하셨으니까 미니공주님 하나 드리고,
오답 중에서는 댄스 도둑님 TV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만나면은 이거 드릴게요 했던 분이 혹시 계시나요? 제가 다음에 오셔갖고 얘기하시면 제가 꼭 드릴게요 라고 하셨던 분. 아, 자기가 보는 거에 따라 달라요. 제 채팅창 기준이에요. 네, 늘 말씀드리죠. 제가 보는 채팅창 기준이다. 다시님이었어요? 다시님 맞췄어요? 맞췄네.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야. 다시님. 네, 다시님 드릴게요. 네, 다시님. 네,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은 정리가 됐죠? 그죠? 댄스도둑님 TV님이 오답에서 하나, 그다음에 다시님 하나, 그리고 미니공주님 하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쉬움은 목요일이 또 전가요? 목요일이 또 전가요? 모르겠네. 일정 어떻게 되지? 아, 그래요? 사장님이래요. 목요일은 차장님이니까 차장님이 주실 거고 다음에 이제 제 거 할 때 그 다음 주 화요일이겠네요. 그죠? 시스템 시간. 제 거 할 때 제가 또 드릴게요. 기회는 많으니까 우리 이거 너무 연연하지 말자고.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이 상세 페이지예요. 상세 페이지 아까 이미지 ESM 에디터 제가 자세한 설명은 이미지 시간에 배우라고 한 게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그래서 내일 모레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드리니까 다 받으실 거예요. 한 달 돌아가면 거의 대부분.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네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준호님 6번 내 맘이다. 내 맘대로 하시다가 큰일 나시잖아요. 그죠? 재밌었죠? 그죠? 주제를 보다가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판매자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서 상품을 등록했는데 물건이 팔리는 게 가장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등록했는데 물건이 나간 거야. 무슨 일이야? 근데 너무 그래 버리면 형평성에서 사실 좀 어긋나는 것 같기는 해요. 공부는 해야죠. 이 사이트에 어떤 뭔가 매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매력이 뭔가 흔들리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만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것들은 잘 본인들이 파는 카테고리는 스스로가 확인을 좀 하셔라. 카테고리 변동이 있다라고 이슈가 나오면 반드시 또 한번 확인을 해라.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놓치고 있는 키워드가 있지 않나 꼭 확인해라. 내가 등록을 조금 잘못한 것 같다. 수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노출이 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 생각하면 신규 등록,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고 광고로 이제 메꿔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포커스에 나오는 게 확실히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했던 거 질문은 못 받겠네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 궁금하신 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질문 주시면 그런 것들 같이 풀어가면서 어차피 한 달 동안 쭉 같이 가는 거니까 그때 질문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